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18번째입니다. 16가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데 7번째 이스라엘의 자리,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리를 한 5가지 나왔고, 2번째 교회사와 이스라엘, 이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찾는 중에 있습니다. 4번째, 오늘은 그 중에서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역사, 인류의 역사, 방향이 있다. 어쨌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여기에 AD 1년, 지금 현재가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교회사와 이스라엘이 바로 요 기간을 이야기한다. 요 기간. 여기 2번이다. 요 구간을 교회사와 이스라엘의 시대를 요 시대 1년에서 2000년간을 다뤄보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중에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갖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교회사라 했어요. 교회사. 교회 역사라고 해요. 교회 역사. 그러면 왜 교회 역사, 여기다 왜를 넣어가지고 왜 교회사인데 전 세계 역사에다가 지금 연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는 전 세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들어있죠. 교회만뿐만 아니라 교회 전혀 몰랐던 세대도 있었고, 뭐 지금도 교회하고는 전혀 뭐 접촉이 안 되는 시대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교회사를 전 세계, 여기 저는 이런 얘기, 전 세계 역사와 연결하냐? 연결. 왜 그러냐? 왜?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뭐 이것을, 제목을 교회사와 이스라엘 한다고 해서, 이거 구간 열었다고 해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왜 교회사를, 전 세계 역사와 연결시키느냐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자들이 왜 우리가 교회사와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보아야만 되느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요소를 찾아보는 거죠. 왜? 첫 번째 이 교회사라고 하는 이 사이에 두 가지 책임져. 첫 번째 딱 나올 때 왜 그러느냐 하고, 교회사와 왜 세계사가 같이 연결되는 고리로 이 기간을 잡아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영향,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로마 제국은 1400년대에
1400 그러니까 45년 우리가 국민정을 발표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1450년대가 그래요. 1450년대. 1450년대 망한다니까. 그래 지금부터 불과 한 600년 동안 계속 좀 있어. 600년 정도는. 600년도 안 되지. 550년, 560년 정도 전에 로마 제국이 있은 거예요.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로마 제국이 뭐 큰 아주 고대 나라가 아니라니까. 즉 로마 제국은 지금부터 한 1500년이니까 그 AD 1세기, BC 8세기 정도 있으니까 그 한 700년까지 더하면요. 몇 년입니까? 1500년에 700년, 2200년 동안 요 기간보다 훨씬 길게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영향을 이 로마 제국이 끼친 영향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잊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을 우리 찾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로마 제국의 영향 첫 번째는 법률체제. 법률체제의 이 국가. 지금 우리 국가 형성에 어느 국가를 망명하고 다 그게 법률이 돼요. 법률이. 법으로 지탱하는 법으로. 법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동안에 형태의 법이 다 있다. 그 법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 제국에서 본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가면 바로 이 법, 준법에 대한 준법 정신. 로마 법은 공정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아주 뚜렷한 그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 법이 정신이 공정하게 적용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현재 모든 국가들 이 법체제를요, 로마에 있는 법체제를 이건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요 사이에 로마 제국의 영향에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응? 은행의 기능이 있다. 은행의 기능. 지금 은행이 없는 건 없잖아. 은행이 있어가고 요 시대의 은행은 전쟁, 전쟁과 산업을 이 조정해 거예요. 조정. 은행의 기능. 여러분 아마 역사에도 안 가르칠 거예요. 역사책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요 시대에 은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은행이 왜 나왔느냐? 이 전쟁 문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쟁 문화 때문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에. 공익원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오늘 그거 하려는지 깊이 들어가려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지금 오늘 설명이 좀 나올 거예요. 이 은행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사라고 이런 이유가 뭐냐니까 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확장, 확장 어떤 근거지죠. 근거지. 이거 빼면 안 되지. 기독교도 로마 제국을 빼면 안 되고 로마 제국도 기독교 빼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불가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항목 때문에 요 로마 제국의 영향을 왜 교회사와 연결되는데 로마 제국이었느냐?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영향을 우리가 첫 번째 보고 그건 국가체제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본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교황제도가 있어요. 교황제도. 교황제도는 뭐 천주교나 그리 싶지만은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현재 요것을 교회사로 볼 수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달력.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달력. 그레고리우스,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그레고리우스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달력. 그게 바로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연결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달력 안 쓰는 데 없잖아요. 은행 없는 데가 없다니까. 은행 없는 데가. 멀리서 어쨌든 교회는 계속해서 저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기독교
기독교 이 근거지가 있다. 그리고 교황제도에서는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좋든 좋든 간에 뭐 부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이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유대교, 유대교를 압력, 압박, 박해, 박해, 유대교 박해의 어떤 내용이 생기고 이슬람 배척, 이슬람교 배척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문화에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 교황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황제도. 교황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것도 교회하고는 다르게 봐요. 교회사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데 교황제도라는 거하고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황제도라는 거. 이 교회사하고 연결하고 그 교황이 뭐냐? 교회를 근거로 해서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리드하고 교회 앞선 교회 이름으로 활동하던 하나의 통치자다. 요게 이제 결국 뭐냐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독교를 분리. 이런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분리시키다. 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리시켰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했어야 돼. 인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야. 학교에서 이걸 알아낼 이유가 없지. 알아낼 리가 없지.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지.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교회사를 모르고는 전 세계 역사의 어떤 큰 맥을 못 잡아내. 그래 돼서 2000년간의 그런. 그 다음에 뭐냐, 이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정치력이에요. 정치력의 축, 하나의 축이죠. 하나의 축이에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국가의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즉 영토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기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인데, 이 교황은 흩어져 있는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국토 없는 어마어마한 정치력을요, 영토 점에서도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 영향을 안 받는 지금 내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말할 수. 그걸 이야기가. 세 가지씩 일부러 가는데 더 뽑으려고 하면 또 많이 되지만 이렇게 좀 요약해서 알기 좋도록 이렇게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에서 로마 제국의 영향과 교황의 영향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사회, 현대에 있는 내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역사라든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지. 요런 6가지 내용만 이렇게 이어가도 다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과 교황 제도에 대한 이 영향을 다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사는 요 기간을 교회사를 했을 적에 우리가 전 역사로, 전 세계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말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지어야 돼요. 지금 설명이 이제 요가 좀 긴 내용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요 기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래 봅니다. AD 1년 지금 2012년이라고 본다. 이 중간에 1년과 2000년 사이에 중간에 1000년 때니까 1000년 1000년 때니까 1096년 지난번에 했죠. 1096년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의
발발. 십자군 전쟁. 십자군 발발. 이게 뭐냐니까, 교황이 아까 여기 설명한 내용이에요. 교황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교황이. 근데 언제 때 분명히 로마 제국 있는데 아직까지 로마 제국이 뿌듯이 살아있는데 교황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교황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중간에 요게 1096년과 2000년 1000년과 2000년은 1500년이잖아요. 그럼 1517년 이렇게 딱 나오는 1517년. 그럼 여기서 앞으로 500년 들어가면 여기 500년 동안 여기에 590년. 그 다음에 앞에 여기 476년. 또 두 개를 보든지 여차는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1517년이라 했을 적에 종교개혁이, 우리가 일컫는 종교개혁. 그 1517년 될 때,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1450년대라고요. 1400. 여기 1453년. 여기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 여기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 590년에 아까 그런 그레고리 교황. 여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 즉 동서로마가 100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1000년이라는 살을 두고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동로마가 1000년 후에 멸망하고. 그런데 590년에 로마 교황이 확 진짜 시작한단 말이야. 힘을 내고 힘을 뻘끈 시작하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만나면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59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지만은 여기를 정점으로 잡았고 요 1096년을 정점으로 잡고 로마 교황청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가 그때다. 그리고 요 종교개혁을 향해서는 쫙 내려가는 게 어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 1000년이다. 1000년 기간. 1000년. 590년부터 1517년.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약속이 요 정도 큰 사건의 중심에서 오는 거죠. 아직도 로마 교황은요, 여전해요. 우리가 볼 때, 시간적으로 큰 사건을 기준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 기간을 두고, 요 1096년에 두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AD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2년 현재까지 다른 나라 세력, 즉, 이스라엘의 세력, 받아도 쫙 내려온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지. 여기가. 십자군 발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지에서 즉 자기들이 거주점을 가지고 있던 그곳을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전 세계 어디가 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어디가 뭐 기댈 만한 언덕이 없을 정도로 흩어나버립니다. 여기 가장 바닥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2012년 이후까지 쭉 올라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서 꺾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었잖아. 근데 여기 계속 됐다면 뭐냐 이게.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추락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뭐냐요. 지금 여기는 더 높아지지 않고 교황이 더 높아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여기 뭐냐. 재밌잖아 지금 이런 거는. 재미없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런 걸 그냥 재밌단 말이에요. 아니, 교황이 여기서 뭐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땐 종교의견 맞춰서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뜨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뜨린 세력. 즉, 요 떨어뜨린 세력이 뭐냐니까, 아까 말한 유대교와 이슬람교,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배치해요. 즉, 유대교, 배치가 뭐 됐잖았는데, 물량 됐잖았는데, 여기 발목 잡힌 거죠. 이슬람교가 붙잡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즉, 여기 전쟁에서 교황이 이긴 게 아니고, 교황이, 소위 말하면 십자군 전쟁은 패인 거예요, 패인 거. 막강한 교황의 영향력을 갖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 망했느냐? 이 유대교를 쑥밥을 만들고 이슬람교 쑥밭을 해락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예요. 그 성지 타락이라는 말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슬람교에 대한 배척, 유대교에 대한 박해, 그 두 개를 걸고 나름대로 했는데 못했다. 그 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교황이 힘을 내는 바람에서 떨어뜨렸다 보는 거예요. 용어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뭐냐 이거? 계속 안 떨어지고 엿기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마지막 요걸 왜 분기점으로 딱 잡고 가장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 추락을 더 계속하지 않고 일었었느냐? 요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교재의 요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 요 내용이 우리가 뭐냐 그러면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은행 기능. 은행 기능.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 기능이에요. 지금은 은행이라 그러면요. 어때요? 지금에 있는 데서 은행은 최고의 어떤 로망이지, 로망. 제일 바람직이지. 즉, 금융가에 근무한다 하면은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 돼요, 선망이. 그런데, 요 유대인에게 은행 기능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마치 요즘 바닥에 떨어진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지금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직업을 얻는다, 직업을 가졌다 그럴 때 돈은 버는 건 맞는데 개 같은 돈이라 하는 게 뭐예요? 개 같은 돈. 그런 직장 가져서 돈 벌지 마라 하는 그건 뭐예요? 소위 말하면 창녀잖아, 창녀. 이런 돈은 헌금도 받지 마라 그러단 말이에요. 헌금조차 그런 돈을 받지 마라 할 정도로 아주 천하게 있는다. 한마디씩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창녀들이 헌금하는 걸 안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내용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거하고는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중심을 다해서 그 중심을 나타내는, 자기의 그것도 들 것이 없어갖고, 가부의 두랩돈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내는 그 돈은요,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직장에 걸쳐서 안 받으면 안 된다. 아무튼 우리가 차별을 좀 해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행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창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창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당시에 요 사건이 있어지면서 막 바닥을 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뭐에 떨어지냐니까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어디 가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배척이죠. 전부 다. 왜 배척이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AD 70년 사건을 그게 로마 제국한테 떠넘겨야 될 일을 이걸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교황이 유대교라는 것에다가 떠드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교황의 천지인데 교황이 한마디 그러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만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족속을 잡고 어디든지 발붙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고 보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손 안 대는 것. 그게 뭐냐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줄 때에 그때 이자를 치는 거예요. 이자.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걸 틈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가는데 교회에서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것만 붙잡았고 유대인들은 형제에게는 받지 말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받아도 된다 하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직장이 없다 보니까 뭔가 건덕질하고 뭐 생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 산업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진 돈, 이자 그거에다가 자기들이 생업을 건단 말이에요. 응? 그것이 은행 기능이라. 이자를 받아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그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근거지가 주로 근거지가 어디냐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어디 지냐면 이태리 베네치아라고 우리가 산타루치아 하는 베네치아. 응? 여기가 주 본거지. 오늘날의 위일가 미국의 그 뉴욕이 위일가 은행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금융가죠. 금융가.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해요. 그 딱 출입하는 자기들 제한 받아갖고 그러고 그저 노란 머리에 노란 마크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그려갖고 덩어리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어쨌든 몸에다가 유대인들의 한 표시를 하면서 다녀야지 그 표시 안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떤 벌을 받는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냐니까 의자에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사창골에 가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유인하는데 뭐 벌거벗은 몸으로 뭐 벌거벗지는 않지만 이 몸을 뭐 거의 다 내놔고 지나가면서 들어오라 이거지. 그것처럼 길거리 쫙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의자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있는 의자가 라틴어로 B-A-N-C-O예요. 방코 지금 뱅크라고 뱅크. 방코에 여기다가 키어를 내고 뱅크를 뱅크. 영어로 뱅크 코 뒤에 오자 뱅크. 소위 말하면 자그마한 책상에 앉은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앉아갖고 하는 일이라고는 돈 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자 원금에도 이자 받고 그 다음에 또 돈 더 지불하고 또 원금 또 빌려줘가지고 원금 받고 말이야.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사일로 그 유대인이 그리는 거예요. 요번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요 기점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바닥이 된 이유가 뭐냐니까 전쟁에는 졌지만은 전쟁이 좀 200년 동안 요 이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국에도 그 왕이 왔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쭉 이태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면 지금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데 그 긴 여행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몇 차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송 문제, 물자 문제 이런 물자들이 막 이동하고 그리고 또 이 저쪽에 있던 물자들이 막 이렇게 영유로 막 오고 하는 이런 무역업이 굉장히 성한 거예요. 무역업이 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은행이 언제 출현했느냐 이래 나오면요, 은행의 출현, 교회사에는 안 나오는데 세계사에 이렇게 쭉 올 때 은행의 기원, 반코예요. 반코에 나오고, 은행이 언제 출현하느냐, 은행 제도가 언제 나오느냐 할 때 제도가 된 게 뭐냐니까 이 12세기라고 그래요. 12세기가 바로 1199년까지가 12세기. 그럼 아까 이거 말했지만 1096년에서 언제까지냐, 1291년 13세기까지 나가거든. 이게 지금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 2세기를 거쳐서 200년 전투입니다. 200년 전투. 그리고 중간에 12세기를 보는 거예요. 이 물자가 막 오는데, 물자가 오는데 이 물자를 어떻게 하느냐.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돈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네. 돈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그 돈줄을 연결하는 것이 이 돈을 자꾸 빌려줘야 돼. 누가 지금 당장 전쟁을 해 돈이 필요한데, 지금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주니까 어쩌냐니까 후원을 받는 거예요. 잘 되면은 뭐 토지를 얼마 더 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교황청처럼 면접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영생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무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이 갖고 있는 이 베네치아, 이태리, 로마도 같은 이태리다. 그럼 여기서 쭉 해서 돈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또 물품을 들고 오면은 물품을 가져오고 그 물품을 이제 바꿔주냐. 물건이 이제 교환이. 요런 데서 얹어지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폭등돼요. 그러니까 여기 은행 사업이 산업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산업이. 처음에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갈라들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뱅크락하는 이 은행 기능 자체가 하나의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 빌리려면 베네치아에 있는 은행 그거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어려움이 되고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베네치아, 이태리 주변에서 이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노는 이 은행의 은행은 아니지만 이런 금리 이용을 통해서 학자가 나와요. 학자가. 은행의 이율을 정하는 학자.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 이율을 정하려고 하면은 숫자가 발라야 되는데, 로마 숫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 숫자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되려고 하면 어디에 숫자를 내냐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 즉 이슬람 문화에 쓰고 있는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이거는 계산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교류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교류되고 물품이 교류되고, 즉 교육, 상업이 발달되고, 상업. 그래서 이 은행의 이런 그 제도, 돈,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숫자를 갖고 이래 손가락하고 하는 이 숫자 개념이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숫자를 연결해가지고 이걸 은행의 금리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분율로 계산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지. 우리는 뭐 계산 모르죠. 소위 말하는 3%, 5%, 10% 이런 프로테이지 이야기 나는 게 프로테이지. 그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예를 들어서 베니스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이자를 뭘로 달라하냐면은 물건을 달라는 거예요. 물품을. 그렇게 돈을 해도, 물론 돈으로 더 얹어서 달라하는 것도 하지만, 그건 뭐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얼마 이래요. 바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그 살력이 원하는 것이 상대방의 살점을 허벅지 살고 허벅지에 그 고기를 1파운드 달라. 1파운드, 10파운드는 모르지만 그건 뛰면은 죽는 거예요. 부위에, 그 부위에 1파운드 뛰어버리면 죽는 거라. 454g 1파운드.
나중에 그 여자 판사가 아주 유명한 그것도 판결을 해가지고 벗어나죠. 근데 이 계산 자체를 프로체제를 계산하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이래. 다른 사람 예측을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나간다. 이게 이윤이 얼마고 빌려야 될까 말까. 요래 된 거예요. 전에는 부르는 대로 필요하니까 달라가면 얹어서 뭐 주고 이랬는데, 값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프로체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은행이라는 제도가 발전되어진다. 은행이라는 제도가.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숫자가 계산이 들어가니까 은행이라는 기능이 발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이 내용은요. 그럼 결국 왜 이게 추락이 되어지다가 이래 방향이 되어지느냐. 유대인들의 이 기능을 가지고, 요 유대인들의 기능과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은행, 금리 계산, 이런, 이 돈 가지고 있는 거는, 빌려주는 거는 자기들이, 유럽에 곳곳에 사람이 박혀있잖아, 유대인들이. 응? 유대인들이 곳곳에 갇혀있으니까, 내가 이거 안 했구나. 지금까지. 하하. 마이크만 잡고 하나도 이건 안 썼네. 아, 이거 참. 목소리가 그래 나오는 줄 알았지. 아, 이거 어떡하나. 전부 다시 할까? 아, 이거 참, 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가 굉장히 시비를 기울였는데, 지금 이게 보통 역사가 있네요. 아무튼 이건 뭐, 다음에 한번 들어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할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유럽의 곳곳이 박혀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장부 정리, 회계 정리, 이런 돈 주고받고 하는 데는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들어가느냐? 이슬람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랍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회계 장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돈을 많이 쓰는 데서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렇게 해서 은행 기능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고용이 됐단 말이에요. 고용이. 그래서 여기에 갭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진짜 예화를 들어줘야 돼요. 예화를 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여기서 끝을 낼까? 다음 시간에 할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뒤에도 지금 오늘 행동만 앞에 부분은 너무 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여기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걸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우리 서울올림픽이 몇 년도 하냐면 1988년이거든요.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바로 다음에 올림픽이 1992년 4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곧 며칠 있으면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지금 2012년인데요. 1991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왜 스페인이 1992년을 이 올림픽을 하려고 아주 기를 썼다니까. 그럼 이건 말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왜? 500년 전에 1492년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기념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1492년에 스페인의 통일이에요. 스페인 통일. 조그마한 말하는데 많이 나는데 그걸 통일시켰다. 근데 그 1492년에 통일시킨 스페인이 100년 남아서 몇
멸망입니다. 망해버려요. 그 강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1490년 통일하면서 제일 손으로 100년밖에 되지 못할 기간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 쫓아내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 쫓아내는 이슬람교. 응? 이걸 추방시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황의 명령으로. 스페인이 지금도 교황하고 가서 딱 붙어있는 아주 철저한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차좀 밝아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왜 이 종교개혁과 관계돼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거쳐야 되는데 1492년부터 한 종교개혁이 나기 전인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종교개혁 자체를 두고 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 말 쓰지 말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우리끼리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지금 요 스페인 통일하고 관계되어지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행 기능, 요 내용을 엿버려야 돼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